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매일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요,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린 사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는 오늘부터 휴가입니다. 주말에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안동의 봉정사를 방문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록된 한국 산사가 7곳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하게 가보지 못한 곳이 봉정사라고 하는데 주말을 이용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산불과 태풍, 지진, 지구촌의 주말이 재해로 덮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주말을 토요일에요.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었는데 세계 각국이 이상고온가요, 산불, 태풍, 지진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북한의 선수단이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북한 선수단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습니다. 여자농구와 카누, 용선, 조정에 출전하는 선수 30명인데요. 한국 선수단과 합동훈련을 한 뒤 단일팀으로 아시안게임에 출전합니다. 이 사진은 베이징 북한 대사관의 외부 게시판에 있는 사진들인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저번 남북 정상회담 때 도보회담을 나누던 사진과요. 트럼프 대통령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이 처음으로 실렸다는 소식입니다. 만평입니다. 국민일보 만평인데 홍준표 대표가 저 멀리 미국에서 SNS를 통해서 자살을 미화하지 마라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 내용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그리고 또 우리에서 좀 회자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만평입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오늘 봉하마을을 방문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참배합니다. 권양숙 여사와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는데 노선에 대해서 저 위에 보시면 홍준표 대표가 돌을 던지는 모습이네요. 노선에 대해서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김윤철 경희대 교수,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연구교수,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휴가를 떠납니다. 장소와 일정, 전임 대통령들이 늘 밝혔던 무슨 책을 읽는지도 청와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 복귀 후에 다음 달 중순께 개각이 이루어질 것 아니냐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아마 최고 휴가 피크일 거예요. 예, 그렇죠. 휴가 피크인데 일단 이번 그 대통령의 휴가는 몇 가지 점에서 특징적인 것이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그렇죠. 일반 국민들도 휴가를 좀 적극적으로 일과 가정을 병립하는 그런 쪽으로 문화를 이끌어가려는 그런 측면에서 휴가에 대해서도 상세히 공개를 하는 편이었죠. 휴가 가서의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개를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소라든지 뭐 어떤 컨셉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을 공개하지 않고 가는 걸로 봤을 때 기존의 휴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갔다 와서는 사진을 공개한다든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이제 특징은 그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같이 휴가를 떠난다는 건데 과거 같으면은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면 대체적으로 비서실장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뭐 비상사태 대비한다는 이런 이제 의미를 밝혔었는데 이번엔 두 분 다 같이 휴가를 떠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현 정부의 그 안보관에 대한 어떤 이전과는 다른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같습니다. 예. 일단 그러면 공개된 사진이 저 봉정사에 갔던 사진이 아마 당분간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청와대에서 아무것도 안 밝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뭐 휴가 자체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무슨 책을 읽는다라든지 뭐 무슨 구상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면 향후 이제 휴가에서 복귀한 이후에 이제 전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의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담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진짜 이제 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책 자체도 이제 어떤 시그널들이 있거나 이제 좀 의미가 담겨져 버리면 네. 이제 왜 또 하필 그 책을 갖고 갔느냐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해석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이제 진짜 좀 이제 쉼을 좀 갖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마냥 실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텐데 일단은 경제 문제, 북한 문제, 개각 구상이 나올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9일, 앞뒤 연휴 붙이면 9일 정도 쉬는 시간에 이 정도 세 가지가 주요 좀 화두가 되지 않겠냐는 좀 의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죠. 제가 볼 때 중요한 전환점으로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첫 번째가 지금 자영업자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민생 문제하고요. 저는 이 문제는 개각 문제하고 그다음에 협치 문제하고 결렬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지 않게 되면 소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민생정책들의 드라이브가 쉽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두 번째는 비핵화와 그다음에 북한의 비핵화 문제인데요. 적어도 8, 9월쯤에는 종전선언이라 가닥이 좀 잡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9월, 10월 중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야 될 것 같고 예. 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 11월 이전에는 소위 비핵화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또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8월 25일 날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하게 되는데 예. 실제로 당청 관계를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가의 문제, 이 문제 이런 세 가지의 문제들을 잘 풀러내지 못하게 되면 저는 가면 갈수록 문재인 정부가 쉽지 않은 정국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휴가는 뭐 본연적인 휴가의 의미도 있지만 전국 구상에 상당히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그렇죠. 왜냐하면 누가 이 문제를 풀 것인지에 대한 개각의 문제랑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다양한 입법 제도에 대한 협치 구상들이 작동하지 않게 되면 사사건건 예를 들면 논쟁이 벌어지겠죠. 그럼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겠죠. 거기에 대해서 윤기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대통령께서 뭐 휴가 기간을 비공개로 쉬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땐 마냥 쉬시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여러 사람 만날 것 같습니다. 불러들여서 만나시든 아니면 행보를 하시든 또는 뭐 깜짝 방문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하겠지만 일단 언론을 피해서 다음 그 국정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조를 설정하시고 관련된 사람들 만날 것 같아요. 또 개각 관련돼서도 그렇고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협치를 강조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과의 협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입법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무조건 동의를 해야 협치라는 개념으로 그것을 밝히는 게 아니고 여당도 양보하고 야당도 양보하는 진정한 협치를 아마 이번에 구상을 통해서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홍준표 전 대표의 SNS 글인데 홍준표 전 대표가 계속해서 뉴스에 일단 오르고 있네요. 말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불러일으키게 좀 쓰긴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에 쉬신다고 가셨는데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정치가 꼭 마약과도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잊혀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정치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마약과도 같은 정치에서 어떤 이슈가 생길 때마다 뭔가 멘트를 하고 싶은 저 이슈에 대해서 뭔가 말씀을 하시고 싶은 어떤 강박관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발언 자체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의 팩트는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미화해서는 안 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돈 받은 데 대한 어떤 죄책감이 작용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팩트는 맞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은 그동안 어떤 이제 노회찬 의원이 살아왔던 궤적이라든지 삶의 궤적이라든지 어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어떤 하는 범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추모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인데 그런 전체적인 틀을 보지 않고 조그마한 팩트들을 보면서 어떤 좀 인간에 대한 어떤 예의를 좀 침해하는 그런 식으로의 발언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게 꼴통보수 아니냐 하고 다시 또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요 자살을 미화하면은 정상적인 사회가 당연히 아닌 거죠. 이 말 자체는 맞다는 말씀. 그렇죠. 자살을 미화해서 안 된다는 말 자체는 맞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전체 이 사건의 틀에서 보면은 저것을 강조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다른 것을 강조해야 되느냐, 우선순위가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우선순위를 지금 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저희 언론에서도 자살 관련 보도는 무조건 자제하라는 게 보도 윤리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김철 교수님, 이번 노회찬 의원의 사망이 과연 언론이나 국민들이 자살을 미화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화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뭐 추모죠. 추도한 것이고 또 이제 그런 자살이라고 하는 뭐 국민들이 벌써 잘 알고 계신 거죠. 그것이 이제 한 개인의 어떤 뭐 선택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이제 정치 현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제 구조적인 강제가 작용한 거다. 이제 이런 그래서 정치자금법도 그렇고 선거제도도 그렇고 다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구동성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국민들께서 뭐 미화하다라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 안타까움 속에 그런 추도.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또 이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한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미화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정말 뭘 잘못했는데 뭐 이제 그것이 참 그거 자체가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미화라고 하는 건데 뭐 가령 우리 홍준표 대표는 또 이제 예전에 뭐 특활비 관련돼 가지고 생계비로 썼다라든지 뭐 이런 시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걸 이제 그래도 그것도 이제 정치인으로서 참 잘한 거다. 만약 이런 억지가 있다면 그걸 이제 의도적인 미화라고 부르는 거죠. 또 이제 우리 홍 대표 전 대표께서는 이제 우파라는 말씀 잘 쓰시는데 사실 또 이제 한편 보면은 이제 일본의 뭐 미시마 육교 같이 이 우파는 또 어떻게 보면 아주 결의에 차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전통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파는 아니신 건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이제 국민적인 흐름, 상황과 정치 현실, 그 누구보다도 정치를 오래 하셔가지고 아실 텐데도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이제 굉장히 지금 뭐 노이즈 마케팅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어떤 주목을 끌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가 많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윤기찬 변호사님, 지금 시점에서 보수 진영에서 이런 말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보수 진보의 어떤 진영 간의 논쟁을 할 만한 사안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문헌 하나하나는 다 옳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자살을 미화한 것은 옳지 않다. 이 미화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런데 이 나온 경위가 아마 제 추측컨대는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께서 뭐 원통하다, 뭐 분하다, 그다음에 책임을 묻겠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그다음에 정치자금법이 노회찬 의원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법에 대한 어떤 반향, 예를 들면 법은 좀 잘못돼 있을지라도 고쳐야 되겠지만 법은 누구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찬 전 의원께서 돌아가시게 된 동기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과거의 공도 크시죠, 물론. 그런데 동기까지 이것이 미화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아닐까. 이런 취지 썼는데 그 표현이 좀 부적절했던 건 맞아요. 그리고 시기도 28일 날 쓰셨는데 조금 더 추모의 분위기가 좀 가라앉고 냉정하게 살펴볼 시점쯤 돼서 말씀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그래서 추모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과도한 또 비난을 받을 만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정미 대표께서 그렇게 책임을 돌리는 이런 발언을 하셨을 때도 부적절하다는 말씀 좀 있었지만 그 뒤에 과도한 어떤 화살이 가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과도한 어떤 화살에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의 사망에 대한 그런 어떤 분노, 어떤 서운함 이런 것들이 일로 좀 과도하게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조금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타국에서 잔혹한 노이즈 마케팅이나 벌이는 홍 전 대표는 자정자애하시라. 그렇게 잊히는 게 두렵냐. 정의당에서는요. 그 누구도 노 원내대표의 죽음을 미화하지 않았으며 자살을 미화하는 사회 풍토가 비정상이라는 것은 무능한 홍 전 대표의 막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욱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발언에. 일단 뭐 자살을 미화하는 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지만 또 죽음을 조롱하는 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거죠. 저는 발언하지 말아야 될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적어도 노회찬 의원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실존적인 문제를 고뇌하면서 그 많은 고민들의 시간이 있었었고 그런 고뇌들 때문에 그 고뇌에 공감하는 많은 분들이 추모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고려에 대해서 저렇게 정치적으로 딱 끊어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저분이 좀 공감력이 있는가?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것을 사람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권력력으로 해서 정치하시는 건가? 저는 저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소위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말씀을 하시고 책임도 안 지고 거기다 또 최근 보니까는 트럼프 대통령까지 비판을 하면서 예를 들면 국익에도 훼손이 되는 발언들을 계속 하시고 그러니까 이례적이면 상관이 없지만 저분은 계속 반복적으로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의 권력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방편으로 SNS를 활용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예. 근데 홍준표 전 대표는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국내 정치에서 논란이 되고 화제를 불러일으킨다는 거를 잘 아는 것 같아요. 자기의 존재감은 드러낼 수 있겠지만 저런 발언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책임졌던 자유한국당에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현재 홍준표 전 대표는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미국으로 떠난 상태고 그렇다면은 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당분간 자숙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특히 현 시점에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새로 출범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러면 당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를 가지고 자기가 책임졌던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 외부에서 불쑥불쑥 전임 대표가 말을 던져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결코 자유한국당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 유기찬 변호사님, 당내에서는 당 외에서는 그 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런 거를 어떻게 봅니까? 지금은 이제 평당원 신분이고 어쨌거나 책임을 지고 떠나 있는 상황인데 조금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정치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뭐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말씀하신 대로 당이 지금 새로운 가치 체계를 정립하고자 노력하는 때고 지금 노회찬 전 의원의 사망과 관련돼서는 전 국민 추모 분위기가 이렇었거든요. 그런데 저런 이제 오해 살 만한 또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생각을 더 해보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도 어느 정도 좀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요. 오늘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합니다. 가치 재정립을 위한 통합 행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김은철 교수님, 이 현상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김병준 위원장이 잡고 있는 이 방향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께서 갖고 계신 어떤 뭐 이제 그런 개인적인 인연,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뭐 이제 큰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렇게 이제 참배도 가고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지금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나가야 할 길에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부분이 이제 좀 명확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시비만 들고 있는 거죠. 당내는 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저기 이제 뭐 칭찬하고 그러고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쪽에서는 자꾸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이름 갖고 팔아먹지 마라 뭐 이런 또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상당히 좀 이제 시끄러운 부분만 이제 갖고 오는 가운데 이 자유한국당이 실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가치 정립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치가 이제 어디서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선명하게 아직은 드러나고 있지 않은 이제 그런 행보죠. 그래서 조금 뭐 이렇게 이제 뭔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이렇게 이목을 끄는 부분까지는 뭐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당 내부라든지 또 당 외부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논란이 김종욱 교수님, 과거 뭐 여권에서도 당 대표가 되면은 현충원에 참배를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참배하느냐 마느냐 그 부분도 진보 진영에서는 논란이 됐던 문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저는 대통령이라는 위치가 뭐 정당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해서 뽑은 분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분이 아주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정치를 시작하는 정당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가서 당연히 가서 뭐 참배하고 이런 거 전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 과거에 이제 자기가 참여정부에 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자유한국당에 계신 분들 앞에서 계속 노무현 대통령을 얘기를 한다고 얘기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걸 다른 담론으로 치환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제3의 가치를 만들어내겠다. 근데 그 가치 내부에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일정한 정신들도 반영할 수 있다 정도를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 이전에 지금 되게 좀 보수 진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1933년부터 52년까지 미국 민주당이 거의 20년 동안 민주당 집권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깬 게 아이젠하워 대통령인데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적어도 진보적인 민주당의 가치를 부분적으로 받아 안았고요. 상당히 온건한 방식의 정치를 채택을 하게 되면서 나는 공화당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전체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가치들을 드러내면서 새롭게 공화당 시대를 열었던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반면교사를 통해서 또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제부터 소위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국민한테 일정하게 버림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을 복원하기 위한 새로운 가치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제기를 해서 노무현 마케팅 개념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요. 국민이 원하는 보수 마케팅, 좋은 건강한 이런 보수 마케팅을 이제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인연도 분명히 있고 지금 비대위원장으로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노선 자체를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을 테고 가치 재정립이라는 것들이 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까? 한국당은? 예, 뭐 당의 그 강령 등에 적시된 실제 표현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질화, 정책 입안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좀 노무현 전 대통령 참배와 관련돼서는 뭐 그건 특별히 문제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전에 뭐 다른 대통령분들은 다 참배를 하셨고 뭐 굳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참배 안 할 이유가 오히려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이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지금 마치 진보 대 보수의 이런 구도가 민주화 세력 대 비민주화 세력으로 잘못 오도된 것이 좀 있다. 그래서 지금 진보만 민주화 세력이 아니고 또는 진보가 다 민주화 세력인 것은 아니고 보수도 마찬가지 수구 세력이 다 보수가 아니고 보수 중에서도 분명히 민주화 세력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수구 대 냉전 이런 부분은 이미 물 건너간 과거 시대의 어떤 사상적인 것인데 아직도 그런 프레임에 저희 한국당이 좀 갇혀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가치 중립적인 이런 정책들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노무현 대통령의 성함이 나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맹목적 추종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신을 따르는 인물을 왜 비대위원장으로 모시자고 했는지 알고 싶다. 이런 것들이 좀 과거에 그런 인식에 좀 갇혀 있다라고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문수 전 의원님께서 하시는 저 말씀은 상당히 좀 추상적인 말씀이고 어떤 과거 지향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이나 어떤 사상 중에 현 시대에 맞는 사상과 정책이 있거든요. 그럼 그건 당연히 보수 진보 프레임을 떠나서 그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단순히 노무현 전 대통령 시대의 어떤 정책이었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